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이 아니라 오늘 먼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미국 밖에서 본 미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참석을 하는 회담도 끝냈고 만찬도 끝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이 방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의도 한국과 미국 다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틀 일본에서 일본, 호주, 인도 총리들과 만남에서 또 미국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 큰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의 큰 계획, 빅 플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와 다른 것, 그리고 그때 이미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 같은 이슈가 더 급해졌을 수도 있고요. 방향을 확 바꾸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큰 목표, 여기서 일단 이틀 동안 한국에 방문해서는 어땠는지, 이걸 아마 한국에 굉장히 많은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이.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한두 가지 정도는 미국의 매체의 보도와 단어 사용도 다르네? 아니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존재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뉴스는 AP통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요 방송국들, 그리고 늘 전해드리는 것처럼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BBC 방송,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 니케이 신문 이런 곳에서 보는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보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아시아 방문은 말씀 몇 번째 드립니까? 빅 플랜인 겁니다. 그 빅 플랜의 큰 한 가지는 그 아시아 지역을 한국, 일본, 호주 등등등을 미국과 더 가깝게 하고 중국과 멀리 하게 하는 것. 그럼 그렇게 하게 하려면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보여줘야 되죠. 미국은 그 나라들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서로 연관을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에서 무엇을 미국은 해줄 수 있는가? 지난 한 4반세기 동안 25년 동안 미국은 이 같은 계획을 중국에 대한 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중국에 대항을 하려는. 우선 4반세기만 돌아본다고 했으니까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라고 불렀습니다. 딱 취임하자마자부터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 그때만 하더라도 오바마 전이니까 굉장히 2000년대 초 중국이 이처럼 20년 더 전이니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경쟁자라고 했는데 설정을 하고 이 일을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취임하자마자 9.11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자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정말 촌뜨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시하기도 했었던 빌 클린턴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전략적인 경쟁 국가라는 이런 것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요즘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한다. 이 속에도 중국을 겨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그 중심축을 아시아로 한다. 중동, 그전에는 뭐 수없이 클린턴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뭐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 이전에는 러시아와 미국, 구소련과 미국, 아시아로 중심축을 옮긴다. 미국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 방향을. 그랬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와서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다 철군했잖아요. 20년 이상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과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옮기는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 뒤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예 중국을 부시 대통령의 전략적 경쟁자나 버락 오바마의 조금 은근한 표현으로 아시아로 중심축을 돌려서 미국이 그쪽에 어떠한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대립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중국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무역전쟁 해서 관세 부과 하면서 그 관세는 중국이 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무척 키웠죠. 미국 국가 이 내부에서. 그 관세를 중국이 내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수입업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이윤을 줄이고 뭐 감수하겠지만 관세를 너무 높이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물건을 아주 작게 포장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비싸게 사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그걸 막 활용을 하죠. 끝까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올려서 중국이 내는 거라고 했다니까요. 고스란히 그 고통은 미국 사람들이 비싼 물건값을 지불함으로써 내고, 그러니까 점점 어쨌든 중국 탓이라며 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 미움이 무척 커졌던 게 이 트럼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트럼프 시대나 지금이나 미국 사람들의 그 중국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묶으려면은 그게 이제 그 환태평양 무역 그 경제 그 협력체 TPP 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인데, 왜냐하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뭐 무역을 하고 서로 무슨 주고받고 하는, 거기서 탈퇴해 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무역 협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서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인. 그런데 아들 부시나 오바마나 트럼프나 그리고 지금 정권이 또 바뀌어서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현재의 라이벌은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설령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켜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지만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을 대항을 해야지 되는데 저렇게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미국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국도 빨리 그 점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만 유럽 국가와 함께 절대로 이 아시아 중심 잊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아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는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문제는 우리 유럽끼리 알아서 해야지 되겠네. 안 되겠어. 미국은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시 아시아에 가서 아니다. 우리 미국을 믿어달라. 미국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중국과의 문제에서 또는 북한과의 이슈에서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마치 무슨 공격이나 도발이 있다면 우리 미국이 당한 것처럼 함께 공동 대처하겠다. 이게 이제 나토에 관한 그 나토의 그런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간 겁니다. 점점 이제 더 공격적이 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보면은 대만으로서도 중국이 우리를 침공할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제 IPEF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해서 약자로 IPEF라는 건데, 이건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린 그 TPP 환태평양 뭐 그런 그 무역 협정보다는 훨씬 좀 약합니다.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고, 안보와 무역 두 가지의 그런 점에서 미국이 아시아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먼저 안보 이슈입니다. 안보는 앞서 말씀드린 뭐 대만만 중국에 대해서 위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일본도 실제적인 그런 그 위협으로 중국을 느끼고 있고, 많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이제 뭐 남중국해 그곳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그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뭐 캐슈미르 분쟁 이런 것들이 있죠. 이웃 국가와 뭐 어떤 싸움을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앞서 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안보에 있어서 뭐 일본은 전후에 여러 가지를 그 본인들의 그 국방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일본에 미군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 이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책 전문가 가운데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임기 끝까지 북한과의 그 대화를 추진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끝에도 임기 끝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북한이 공개하면서 청와대에서도 편지를 보냈다. 아주 좋은 내용의 서신 교환이었다 할 정도로 그랬지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일하기 좋은 상대고 좋은 파트너였다. 북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아닌 다른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을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서로 일하기를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 봤습니다. 저는 물론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이 북한 관련 뉴스를 오래 전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그 책임, 세계사에서의 위치, 한반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세, 고려, 아시아에서의 그 안보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은 파트너였다고 하지만, 그 밖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지고 본인들의 안보를 맡기고 결정짓고 하는 데는 무척 위험한 존재로 불안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믿어도 된다, 미국을 믿어도 된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려고 간 작업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간 거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미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고, 미국이 지금 하는 만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가 받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뭐 배신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는 호주가 그 잠수함 베이스의 어떤 그 무슨 핵기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영국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득에 따른 결정이기도 하지만 호주에게도 나쁠 일이 없는 거죠. 심지어 이 프랑스와 계약을 했었던 것을 파기해서 프랑스가 엄청
화났을 때도 호주로서도 좋고 미국, 영국으로서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방위, 안보에 얼마나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지만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같은 설명을 분명히 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성명이 있으니까요. 문서로서. 문서도 어떤 땐 휘지 조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 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미국과 더 가깝게 무슨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 이런 것에 가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직접 대통령이 가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가 한국이에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요. 한국은 지금 그 중국과의 그 무역 거래가 일본과 거래하는 것, 미국과 거래하는 것, 이 두 국가와 하는 것을 합친 것보다도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거래, 일본도 중국과 무슨 뭐 영해 분쟁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아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아셈 그 회원국들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것을 발표를 하고 동남아시아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여기에 별로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 대표들이 뭐 브루나이 등등.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액수가 너무 크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무역 협정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IPEF라는 것이 뭐 표준 같은 것을 공통으로 설정을 하고 공급망을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탄탄하게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무역 의존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IPEF인데, 한국도 사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엄청나게 당했고 다변화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잡은 국가가 해픈 투 비 러시아인 겁니다. 러시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제재하고 한국도 뭐 일본 뒤에 조금 주춤거리다가 제재를 했습니다만 절대로 우리가 이 무기 같은 것이 무척 강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호소에 애원을 해도 무기는 줄 수가 없다 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뭐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국이 개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다변도를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딱 잡아놓은 국가가 러시아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어떤 물류 거래를 하는데 좀 가까이 있는 뭐 국경도 접하고 있고 이런 국가가 당연히 딱 그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공급망 확장 같은 것도 다른 무역 거래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게 이제 민주적인 가치를 얘기하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보다는 다른 민주주의와 하는 것.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번에 무척 위상이 높아졌죠. 삼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모든 기업이나 사람이나 다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세계에서 삼성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의 파워라는 것은 막대한 거잖아요. 미국의 어떠한 회사보다도, 특히 반도체 칩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79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평택 삼성 반도체 칩 공장을 방문을 한 거죠. 이쪽에 이재용 부사장,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함께 회담을 하기도 전부터 삼성에 가서, 삼성이 어스틴에도 그 같은 공장을 세워서 3,000명을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다른 나라에 짓게 될 때 미국에다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죠.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그
TPP와 달리 이제 어떤 그 구속력 같은 것이 약하니까 이번에 그 IPEF라는 게 이미 미국 시장에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할 때 그 접근을 넓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그렇게 막 딱 무역 협정 수준으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TPP에서 빠져놓고는 다시 모아서 뭔가를 한다는 건데, 중국의 보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IPEF에서 경제적인 이 활동 같은 것을 미국 중심으로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줬는지, 얼마나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번에 참여하겠다 하기도 전부터 이거 우리하고 뭐 커플 반지 낀 거 그거 빼자는 거 아니야? 디커플링 하자는 거 아니야? 하고 경고를 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부시 대통령 때부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대립으로 갔지만 오바마 뭐 이런 형태로 올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를 뭉쳐서 미국 쪽으로 오게 해야지 되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정치가 또 이렇게 불안정했던 때가 없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죠. 중국 공산주의, 인도 민주주의. 인구는 뭐 인도도 엄청 많으니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니까. 그래서 인도를 딱 미국 편으로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호주처럼 지금 일본이나 딱, 한국은 아니고요. 딱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한국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아무래도 공약도 했고 미국과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인도를 딱 미국 쪽으로 갖고 오고 싶어 하는데, 인도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인도도 이웃 국가와 군사적인 분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으니까 70%, 80%를 거기서 들여오니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어 하고 따끔하게 비난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그 인도와 러시아와의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또 미국에서 동맹국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맹국가 가운데 하나가 필리핀이죠. 뭐 언어도 필리핀 영어를 쓰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최근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죠.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리고 바로 독재자들은 독재자들과 가깝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또 쫓겨났다가 돌아오고, 어머니도 그 이멜다도 돌아오고, 뭐 그런 사이에 이 아들이 정치를 했잖아요. 무슨 작은 시장부터 뭐 상원의원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옛날에 대한 향수 같은 거, 그것도 거짓을 막 섞어서 홍보를 해서 됐는데, 이 새로 당선된 필리핀 대통령도 중국과 가깝다는 이게 문제. 필리핀과 중국, 가장 미국과 동맹 관계가 오래된 필리핀과, 그리고 인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많은 인도가 중국과 가까우니까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국은 한국대로의 이유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이유가 있고, 일본의 극우는 더 극우가 됐고, 한국의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은 더 반일이 됐고, 이런 어려움도 있죠. 미국 정치도 잠재적인 원인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과는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는 국가야 라고 했고, 지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나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국가별로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데, 2024년이 지금 2022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식으로 그 이후에 민주당 후계자로 가면은 우리도 이렇게 플랜을 세울 수 있는데,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해? 그럼 여기에 맞춰서 국가 계획을 세워놨다간 안 되지. 이런 참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믿고 지금의 미국의 정책을 따라와 주세요 하는 것을 어떻게 한국에 시켰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느낌을
어느 정도나 국민에게 얘기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훌륭한 참모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뭐 노련함이라든가 이런 것의 뒤를 얼마나 읽었는지 그것은 뭐 저로서는 I'm not sure 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쿼드 국가, 일본, 인도, 호주 이런 국가와 또 앞에 쭉 말씀드린 그 같은 안보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나라에 미국을 믿어주십시오. 미국은 다시 아시아의 축으로 이런 곳으로 가고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의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도 다르고 독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금 또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에 가서는 어떤 형태로 설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 내용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미국의 많은 매체와 영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니케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우선 잘 자란 것부터 그냥 스쳐 지나갈까요? 경제, 군사동맹 이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서 위협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공동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할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었던 게 있죠. 많은 그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윤 대통령과 본인이 이 관계를 더 좋게 해나가야지 된다는 첫 만남에서 좋게 해나간다기보다는 더 서로를 알고 아무튼 그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서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I'm not sure.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서 제가 지금 잘 자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이건 이제 그 아이리시니까요. 아이리시 태생의 시인.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메달을 받을 때 이 시 같은 것이 얘기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눈물을 조금 이렇게 찍어내고 하는 그랬었던 때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뭐 이런 형태의 군의 모토로 건배 말하자면 건배 같은 것 한 거고 또 하나는 뭐 김건희 여사의 뭐라고 부르나요? 요즘 한국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뭐 만찬에 참석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이쪽에서 국제적인 관례가 미국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가지 않으면 저쪽에서도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없으면 저쪽도 파트너가 뭐 그런 행사나 만찬에 참석하거나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오히려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국립박물관에 도착했었을 때 서로 인사하고 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만찬에서는 뭐 원래 그 대통령의 남편이 당선되기 전부터 뭘 안 하려고 하고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이쪽에서 대통령이 남자가 혼자 갔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대통령이 남자가 혼자 파티에 참석하는 게 맞다. 거기 전부 싱글 그 파티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제 그 점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회담하고 했던 장소를 피플스 하우스라고 공식적으로 불렀습니다. 국민의 집이라고 했나요?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지금 국방부에 새로운 집무실 있는 피플스 하우스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만찬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 내용 자체는 딱 한 문장입니다. 모든 매체가 다 한 문장으로 백악관이 발표한 걸 보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가까운 파트너십을 가졌던 것에 감사한다 하는 말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미국에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누가 먼저 건 것인지
어느 쪽에서 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가까운 파트너십이었던 것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매체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처음이잖아요. 대통령 자체가 정치인 자체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 맺어놨었던 뭐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합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도 미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자가 보도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나중에 질문도 했었잖아요.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서 한 명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뭐 CNN 방송 같은데 커멘테이터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미국이 원할 때 지키고 싶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대로 지켜주도록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목표고요. 그리고 군사동맹, 경제안보, 모든 것 아무튼 그 틀적으로 합의해 놓은 그 안에서 한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이나 똑같이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살을 붙여요. 매체마다 다 다른. AP통신은 외교적으로 협상의 희망이 거의 없는 시기에, 그리고 뭐 CNN 방송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한 막 아주 시끄럽고 화려하고 내용은 없었던 외교와는 거리가 있다. 그 밖에 모든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훈련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는 척 신용만 하고 그러면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애정 표시만 하고 방향 전환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시대 이후에 트럼프의 공고한 기반 위에 이제 한미 군사 여러 가지를 두려고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AP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임기 끝까지 대화에 전념했다. 뭐 먼저 편지 보내고 그리고 답장 받고 편지 보냈는데 한국 국민에게는 편지 보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다. 우리도 답장을 했다 하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나중에 공개를 했죠. 그 정도로 임기 끝까지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떤 때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해도 그냥 참고 뭐 바보 뭐 모질이 온갖 욕을 다 들어도 참고 큰형님처럼 가야지 돼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었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야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대화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북한도 대화하려는 것이 진심이면 진지하면 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거의 모든 그 북한 관련을 자세히 보도해왔던 매체에서 분석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무슨 뭐 북한을 날려보낸다는 식으로 정권이 아니라 전체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또 사이가 좋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을 땐 또 아주 보드랍게 얘기를 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그래서 이때 위험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의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진보 때는 항상 북한과 어떤 위험성이 없었잖아 하는데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지만 이 순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뭔가가 완결판이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 때 평화로웠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 때 평화로웠어 라고 해도 그 평화의 뒤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이제는 드디어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핵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먼저 도발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하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진지하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조건절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역시 뉴욕타임스도 지금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 판단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환영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가 제가 한국 매체로는 연합 매체에서만 봤는데요. 연합이 그렇게 쓰면 전부 다른 매체들도 그렇게 쓰던데요, 보통. AP통신 모든 미국의 매체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노스코리아의 비핵화. 방송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연합뉴스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차이가 왜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고 미국 기자들은 성명서에 써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썼을 겁니다. 아마. 그냥 말이 오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고요. 이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규칙에 그 침공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야지 된다. 세계 질서에 따른 국제 질서 이런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매체는 그게 북한에도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고 그런 핵심 원칙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이 같은 그 세계적인 그 규범을 깬 그 러시아에 대응을 하겠다. 이건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적용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매체가 북한이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합의에 화를 낼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확대한다고 했고 그건 이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도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코비드-19 백신을 지원할 뜻이 있다. 우리는 중국에도 백신을 공급을 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이 왜 북한이 한국에 연락이 없는가 하면은 뭐 한국 이 행정부에서 몰라도 그렇지 그 부서를 여기 이 부서에 보내면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답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 정말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북한이 뜻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부서가 달리 갔으면 다른 부서로 돌려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미국이 연락을 해도 안 받는 겁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북한의 지금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도 그러잖아요. 중국을 통해서라도 보낼 수 있다. 꼭 미제국주의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좋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게 세계의 건강이기도 하니까 백신을 주겠다 했고 마찬가지로 뭐 BBC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하는 것처럼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한국 레이블 같은 거 없어도 좋으니까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거 뭐 백신 접종 받을 때 메이드 인 USA 이런 거 안 보이도록 해도 우리는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도 그렇게라도 하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전혀 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한국이 그 문서를 잘못된 부서로 보내서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입장이 그런 것이라고 뭐 이 정도면 확신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일본에 가면은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자 협정이잖아요. TPP 이것을 일본이 미국이 다시 들어와라. 미국 빠지고 나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또 일본이 주도하고 해서 미국이 다시 여기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뭐 IPEF가 아무래도 좀 약해 보이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일본 총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국 대사는 한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까지도 다 끝나고 하니까 트위터에 미국이 분단과 대립을 찾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중국 이렇게 떼어놓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적? 이런 건 아닙니다. 곧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이거는 이제 큰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 어떤 부분은 적대적이라고도 갈 수 있는 관계, 아니면 굉장한 치열한 경쟁적인 관계. 그렇지만 세계에서 그 나라가 따로 딱 무인도처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의 관심사와 두 나라가 분명히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의 문제 풀어야지 되는 그런 것을 함께 해나갈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중국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주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끝까지 북한 이슈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한국이 당시 휴전협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는 휴전 안 한다 하고 빠짐으로 인해서 한국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내용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 중요한 영자 신문은 이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더 넓은 이 아시아에서의 지역적인 그 협력 같은 것을 강조했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차이나라고 얘기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외교에서 예민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번에 하지 않았고, 그런데 여전히 IPEF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TPP에서 그 당시에 탈퇴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이민자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미국에 와서 바로 여러분 그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의 일자리를 뺏어갔어. 이런 형태로 해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자리를 이 협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긴다 하면서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국가죠. 계속 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일본 총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그 아시아 그 IPEF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좀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지도 모른다.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건데 그걸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니케이 신문은 다른 것 별로 크게 생각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그 프레임워크에 서명을 했다. 이 IPEF에 서명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어떠한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폭격기, 미사일 배치하는 것도 논의를 했다.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그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것 해야지 되고 해서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이 점을 한국에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영국 신문 가디언이 말로 와서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고 서명도 하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뭔가를 많이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예상 밖에 길어졌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인신이었습니다. 내일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